네, 안녕하세요. 최은현입니다. 자, 오늘은 농지연금의 기초를 다시 한번 공부하는 시간으로 농지연금의 지급 방식 5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이 각각의 지급 방식에 대한 저의 생각을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농지연금의 장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이 5번째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낮은 투자비, 고액의 연금, 무자본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사실은 이것 때문에 제가 그렇게 농지연금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투자비가 많이 들고 연금 수령액은 많지 않다. 그렇다면 저는 농지연금이 그렇게 장점이 없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텐데, 일반적인 주택연금이나 개인연금, 퇴직연금, 이 연금에 비해서 굉장히 투자비가 낮고 고액의 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기 때문에 농지연금을 강조드립니다. 계산을 해봤을 때 만약에 우리가 농지 경매에서 농지를 30% 이하로 또는 받게 되면은 월 200만 원을 평생 동안 받을 수 있는데 이때 무자본으로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싸게 농지를 낙찰받을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우리가 그러니까 감정가의 100%를 쳐주는 그 예를 들면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라든가 그런 농지를 30% 이하로 만약에 받고 그 농지의 가격이 일반적인 그 법원 감정가가 정상적인 감정가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조건이라면 무자본으로도 월 200만 원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점 때문에 제가 농지연금에 대해서 많이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자기 자본이 적으신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꼭 농지연금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준비를 해 나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농지연금을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 준비가 사실 필요합니다. 이거 준비를 잘 못하면은 농지연금도 준비가 좀 잘 안 되겠죠. 농지연금 제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산 땅이 농지연금에 해당이 안 되면 그건 굉장히 큰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토지나 경매에 대해서 기초 지식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농지연금을 싸게 사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경매를 이용해서 사야 되고 경매를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무언가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를 내가 풀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잘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농업인이 되어야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자기 일을 하면서 농업인이 되는 방법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제시를 하는데 그 방법들 중에서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택해서 농업인이 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장도 당연히 중요해지고요. 자기 자본을 최소화하고 농지의 가치를 더 올리는 방법도 알고 있으면 더 좋습니다. 제가 이제 매달 강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4월 달도 강의를 진행하는데 이 농지연금의 모든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설명란이나 댓글란에 신청 폼 작성하기를 작성해 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따로 드립니다. 4월에도 4월 19일과 4월 26일 토요일에 오전과 오후에 나눠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농지연금 기초반, 심화반, 그다음에 농업인반, 연금반 해서 이렇게 나눠지고요. 기초반 같은 경우에는 농지연금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려고 하시는 분에게 도움이 된다고 보고 토지나 경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경매 농지를 분석하는 방법도 같이 봅니다. 심화반은 말 그대로 어느 정도 기초 지식을 갖춘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경매 물건들 중심으로 어떻게 찾고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또 농지연금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농지를 찾는 그런 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업인반은 농업인이 되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과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개인의 상황에 맞는 그 농업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드리고 그 굉장히 구체적인 팁이나 노하우를 말씀을 드리니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작 협의를 하는 노하우 포함해서 농업인만이 얻을 수 있는 이런 혜택들,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 제가 말씀드립니다. 연금반은
농지연금 포함해서 주택연금, 산지연금, 뭐 태양광연금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포함해서 전체적인 연금 제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나의 연금 포트폴리오를 점검을 하면서 내가 앞으로 연금 준비를 어떻게 더 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는 반에 신청을 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농지연금의 지급 방식은 5가지입니다. 그래서 종신정액형부터 있는데, 자, 종신정액형은 말에서 나오는 것처럼 가입자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60세부터 받을 수가 있고, 연금을 내가 사망 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래 살아서 연금을 담보가치보다 더 받게 되면은 그 부분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연금을 적게 받는 경우가 생기면은 그 상속자들이나 승계자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금을 어떻게 보면 토해내고 농지를 다시 취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전혀 손해가 되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전후 후박형은 가입 초기에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받고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유형입니다. 자, 전후 후박형을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농지연금이 좋다라는 건 알겠는데 내가 실제로 농지연금을 받아보면서 그 효능에 대해서 한번 느껴보고 그 다음에 괜찮으면은 농지를 하나 더 추가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월 300만 원을 60세부터 받기 위해서는 담보가치가 약 한 8억 7천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처음에 불안함이 있으신 분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작은 담보가치를 갖는 농지를 준비해 놓고 전후 후박형으로 받게 돼서 앞에 10년 동안은 300만 원에 가까운 농지를 받으면서 또 다른 농지를 하나 또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11년 차부터는 또 다른 농지를 통해서 기존 농지에 플러스 또 다른 농지를 통해서 또 300만 원에 가까운 그런 농지 연금을 또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제도이고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수시인출형 가장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수시인출형인데 지금은 일단 막혀 있습니다. 수시인출형이 그러나 이게 없어졌다거나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막혀져 있고 언제 다시 시작할지는 사실은 모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수시인출형이 만약에 다시 부활을 한다면 수시인출형은 총 지급 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 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이고 나머지 70%는 종신정액형으로 받게 되는 그런 그 지급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시인출형의 이 30%는 만약에 이 농지에 대출이 있다면 그 대출이 30% 정도까지만 있어야 되고 그 대출을 다 상환한다라는 이 수시인출금으로 상환을 한다라는 가정에서 수시인출금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시인출형을 잘 활용하고 우리가 감정가 대비해서 30% 이하로 만약에 농지를 낙찰을 받게 되면은 수시인출금 때문에 우리가 자기 자본이 없어도 무자본으로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수시인출형이 막혀 있기 때문에 지금 무자본으로는 좀 어렵긴 하겠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수시인출형으로 무자본으로 투자를 하는 거와 종신정액형으로 많은 액수를 받는 거하고 전체적인 액수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본을 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종신정액형으로 수령액을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기간정액형은 5년, 10년, 15년, 20년 이 4가지가 있는데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인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기간 정액형에서 5년이라고 하면은 60세부터 65세가 아닙니다. 5년은 지금 78세 이상부터 82세까지가 되는 거고 10년은 73세, 그러니까 20년은 63세로 그러니까 기간이 짧을수록 좀 나이가 좀 들었을 때 연금을 몰아서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경영 이항형은 지급기간 종료 시
공사의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른 1번부터 4번까지 연금은 감정가의 90%로 담보가치를 인정을 해주는데, 경영 이양형 같은 경우에는 담보가치의 100%를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 농지를 가지고 연금을 신청할 때는 처음에 신청할 때부터 만약에 연금 종료되면은 공사의 소유권 이전을 넘긴다라는 전제이기 때문에 연금을 신청하면서 이 땅은 내 땅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중간에 가격 급등이 와가지고 개발 호재로 가격 급등이 와도 이 농지 같은 경우에는 공사의 소유권이 이전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이 지급 방식은 다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자기 자본이 정말 없으신 분들은 지금은 좀 막혀 있긴 하지만 수신인출형이 많이 부활한다면 수신인출형이 좋을 것 같고, 약간 농지연금 하나로 농지 하나로 지금 연금을 받기 어렵고 몇 개를 지금 몇 개의 농지를 통해서 월 300이 가까운 연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불안함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를 먼저 연금을 타보고 전후 후박형으로 타보고 그 다음 농지를 준비해 가면 좋을 것 같고, 농지연금에 대한 확신이 있고 담보가치 8억 7천 정도를 좀 만들 수 있다 이런 분들은 처음부터 종신정액형으로 하면은 또 좋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절대 농지, 그러니까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경영 이양용으로 그 감정가의 10%를 더 쳐주는 그 경영 이양형을 선택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농지은행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농지연금이 있고 여기에 예상연금 조회하기가 있습니다. 이때 지금 자신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신 분들은 자신의 생년월일을 넣으면 될 것 같고, 지금의 농지 가격으로 내가 60세가 됐을 때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를 계산하려면 이 생년월일을 60세가 되는 그 나이 60세가 되었을 때의 그 연령으로 연도로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보게 되면은 5억을 입력을 하게 됐을 때는 그 아래와 같이 뜹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신형과 기간형으로 나뉘는데, 기간형 중에서 최근에는 그 은퇴 직불 이양형이 하나, 그 농지 이양 은퇴 직불형이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종신형에 종신정액형, 전후 후박형, 수시인출형이 나오고, 수시인출형 중에서 이 가로 열고 수시인출금 1억 2,200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외하고 평생 동안 종신형이기 때문에 120만 원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기간형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년, 15년, 10년, 5년 해서 받을 수 있는 나이가 표시가 되어 있고, 지금 얼마 정도씩 받을 수 있는지가 나옵니다. 기간형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을 해야 될 게, 담보 가치는 충분한데 기간으로 내가 받을 때 300만 원이 넘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5년 동안 압축해서 받는다 그러면은 뭐 450만 원 정도로 계산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농지연금은 월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담보가를 수령액이 오버되지 않도록 농지 가격을 좀 조절한다던가 분할을 좀 한다던가, 아니면은 기간 정액형의 기간을 좀 연장한다던가 늘린다던가, 그런 부분은 좀 조심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